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웬 중국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정말로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살펴보고, 또한 풍수적으로 역학적으로 중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망했으며 그 풍수의 기운을 어떤 기운을 받아서 국가가 그리고 왕조가 무너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풍수적인 기운 때문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풍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풍수지리적으로, 풍수도 기운이 변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현재 8운에 와 있는데 9운에 중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물론 우리나라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현재 8운이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중국이 멸망을 했는지 붕괴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도 역사가 좀 깊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가 역사가 길다. 그런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반만년 역사지만 중국도 역사가 5,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논하기는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단군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5,000년이 되는데 중국도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까지 고대 중국의 국가까지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 원수라고 하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원수적으로 되었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계속해서 침략을 한다든지 핍박을 준다든지 엄청나게 우리 한민족을 힘들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거의 고조선 말엽입니다. 말엽인데 이 한나라 한무제가 고조선 BC 108년, 89년 이때에 한사군을 설치를 했습니다. 결국 고조선이 힘이 없고 결국 망할 때 다 돼서 낭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낭랑, 진번, 임둔, 현도라 그래서 4개의 요소지방은 요동의 옆에 서쪽이라 그래서 요소지방에 한사군을 설치를 했고요. 결국은 한나라는 그 이후에 머지않아서 망하고 후한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조선도 역시 얼마 후에 멸망하고 결국은 부여 고구려가 설립하게 되는데 이 한나라 때 고조선에 한사군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수나라,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을지문덕 장군 잘 아실 텐데 이 수나라 때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앞세워서 고구려를 침공해서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결국 청천강에서 수나라의 수양제를 물리치게 되고 결국 수나라는 불과 39년이란 짧은 시간에 결국에선 망하게 됩니다. 결국 한나라는 고조선에 한사군 설치하고 이후에 얼마 후에 망하고 수양제는 고구려에 100만 대군을 보내서 결국 그게 망하게 됨으로써 수나라 역시도 전쟁에 지면서 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당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태중 이세민이가 결국 고구려를 침공을 했다가 양만춘 장군의 화살을 맞고 눈이 한쪽에 실명하고 그 이후에 결국은 당태중의 유언에 고구려를 절대로 침공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까지 내렸었죠. 그 이후에
이제 송나라. 송나라는 크게 뭐 이렇게 침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을 해서 고려가 역시 원의 속국을 받게 되고 임금이 6명이나 충자 들어가. 그 전에는 독립적인 시호를 썼다가 나중에는 충선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자 들어가면서 결국은 고려가 힘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지만 원나라 역시 한 100여 년 만에 짧은 기간에 원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죠. 명나라 때는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가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참전을 했지만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때 백성들이 명나라 때문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명나라 장군 같은 경우는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나라 조선을 침공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그 길까지 열어주게 되는 아주 그 조선을 명분상은 도와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와서 약탈을 하고 부녀자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막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 역시 언제 망했냐면 임진왜란 여파로 해서 1664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죠. 청나라가 결국 홍타이지, 그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 청태종이 1627년에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나라를 후금에서 청으로 고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1636년에 병자년에 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주가 심지어 나와서 삼두구 고두레 이렇게 해서 뭐 3번은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는 언제 멸망했냐면 1912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위안스카이라고 원세계한테 결국은 청나라가 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잠깐 이렇게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우리 조선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고려라든지 침략을 통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원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2000년이 넘는 원수짓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핍박을 주고 속국으로 삼으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0년에는 모택동이가 6.25 전쟁 때 뭐 10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요. 뭐 30만 명, 60만 명 이런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단 100만 대군이라는 중공군을 보내서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배치한 사드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아주 무례함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자신들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짧게 자세한 내용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결과적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한민족한테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침략뿐만 아니라 부녀자 약탈, 수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인조 때는 병자호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끌려가갖고 성노리개로 돼서 결국 환양녀, 환양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호로자식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중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금은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붕괴를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풍수지리 기운하고 중국 멸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사람의 대우는 10년마다 바뀌게 되지만 풍수의 기운은 20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9번을 바뀌게 됩니다. 9번을 바뀌게 되다 보니까 180년에 바뀌고 사람의 기운은 10년 단위로 해서 60년 60갑자, 그런데 그게 3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상원, 중원, 하원 갑자 해서 이렇게 3번 돌아서 역시 180년마다 큰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작은 기운은 사람은 10년마다 해서 180년이 바뀌고 땅은 20년마다 해서 9번이 바뀌어서 역시 180년이 바뀝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태양계는 8개 행성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 해명 이렇게 있는데 일단 목성의
목성은 우리 지구 질량의 300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성이 태양이 되려다 말았던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성은 공전 주기가 12년입니다. 12년 목성은. 그리고 토성은 공전 주기가 30년입니다. 약 29년, 6개월, 7개월 했는데 약 30년이 되는데, 이 태양계 행성이 지구에 일렬로 섰을 때, 또 타원형으로 섰을 때, 태양계 위치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게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운이라든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서 만약에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하면 태양 옆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여기 다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쭉 일렬로 섰을 때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기운, 지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천문학이라든지 우리 태양 은하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목성과 토성이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태양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태양 같은 경우 우리 태양계의 질량의 거의 99.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라든지 목성, 토성은 또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성은 우리 지구의 질량이 300배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고요. 부피는 약 130만 배, 그 정도가 태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계 자체는 태양 하나만 놓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태양이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땅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성은 12년마다 태양 주위를 한 번 돌고 토성은 30년마다 돌기 때문에 목성이 560도 돌 때 여기는 360도를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기운은 20년마다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부분은 그게 무슨 중국 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풍수 기운은 20년마다 바뀌고,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하게 쓰는데 바로 불이 천장 위에 있다 보니까 얼비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은 말씀을 들어주세요. 20년마다 바뀌는데 9번이 바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 9, 18, 180년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게 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1운서부터 9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운에 와 있습니다. 8운. 그 8운에 와 있는데 8운은 언제부터냐? 2004년부터 2023년이 8운입니다. 그러면 9운은 언제냐?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 동안 9운에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도 딱 예를 들어서 여기가 봄이고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즉 계절이 변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는 겨울이겠죠. 겨울에서 예를 들어 봄에 넘어갈 때 이 환절기 동안 변화가 한 보통 많게는 7, 8번, 적게는 4, 5번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심한 기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즉 봄이 온다 그래서 바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이전부터 겨울 끄트머리서부터 봄의 초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 운도 마찬가지로 23년 딱 끝나고 24년부터 9운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서부터 한 3, 4년서부터 9운의 기운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이 지금으로부터 20년씩 9번 바뀌면 180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180년 전 9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구는 1844년부터 1863년까지입니다. 18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전서부터 1840년, 39년 이때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84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아편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청나라가 건융 황제 때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생각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희 황제, 옹정제, 건융제까지 해서 청나라가 무려 한 60, 70년 동안 굉장히 강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융 황제 말년 무렵부터 중국의 아편이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전부터 중국 청나라 무역을 했는데 주로 무엇을 가져갔냐고 하면 청나라의 그 도자기라든지, 도자기가 굉장히 청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를 영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무역 적자 어서 많이 들어봤죠? 무역 적자를 일으키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때만 해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폐를 사용하다 보면 은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계속해서 은이 영국에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저 은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국에서 그 시대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통해서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 양귀비죠. 이것을 청나라에 서서히 팔기 시작을 해서 청나라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아편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 조정에서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황제였던 도광제가 임칙서라는 흠차 대신을 내려보내서 광저우 지방, 홍콩 위쪽이죠. 내려보내서 결국 임칙서가, 흠차 대신이라는 것은 황제의 전권을 가진 대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임칙서가 결국은 영국 상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무려 약 2만 상자가 넘는 것을 뺏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그 동인도 회사 상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다 보니까 영국 의회에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서로 표결 대결을 했는데 결국은 약간의 차이로 전쟁을 하자는 쪽이 이겨갖고 결국 이런 이유로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무역 적자를 영국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임칙서가 상자를 다 태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근데 막상 청나라 군대하고 싸워보다 보니까 청나라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약했던 겁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청나라도 그때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성하고 큰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영국 함대한테 완전히 무차별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거 종이 호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때 무슨 조약을 맺는다면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면 난징 조약을 맺게 돼갖고 결국 홍콩을 그때 영국한테 뺏기게 됩니다. 홍콩 지금 현재 많이 들어봤죠? 홍콩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풍수지리적으로 홍콩을 보면 홍콩 구룡반도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쪽에는 잘 들으세요. 이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는데 남쪽에는 산이 있고 북쪽에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융성하게 됩니다. 풍수의 기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얻는다든지 상가를 얻는다 하면 앞으로 남향만 고집할 게 아니라 비록 남쪽에 산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산임수 많이 들어보셨죠? 남쪽에 산이 있지만 북쪽에 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남쪽에 산이 있으면 답답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조선시대도 북향집에 명문대가 집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일주권에 뭐 따뜻한 거 찾다 보니까 남향집을 많이 하는데 풍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남향집보다는 북향집, 즉 내 등 뒤에 남쪽에 산이 있고 높은 지대가 있으면서
북쪽에 물이 없다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고 좀 낮은 지역 이런 게 앞으로 기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홍콩 앞바다 쪽에 물이 있고 북쪽에 산이 있다 보니까 운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청나라가 이때 아편전쟁이 지고 또 1856년 병진년에 이때 184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많이 들어보셨죠? 2020년이 경자년입니다. 즉, 경자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면 2020년 경자년 무슨 일이 중국에 발생할까요? 이때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무역적자. 영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나라만 바뀌었습니다. 어디죠? 미국.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해서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아편전쟁이 아니라 무역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아편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되다 보니까 그 당시 거의 폐인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편만 하고 또 실제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까 홍콩 말씀드렸는데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홍콩에서 엄청난 지금 시위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나라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편전쟁 때는 영국이었는데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만 바뀐 겁니다. 그때도 영국이 무역적자, 지금도 미국이 무역적자, 그때는 아편전쟁, 지금은 무슨 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실제로 경자년, 지금 내년 2020년 경자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일단 경자년, 이때도 경자년입니다. 중국이 개박살 났습니다. 청나라가. 그리고 1856년에는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프랑스까지 가세를 하고 미국도 물론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진 지역, 텐진이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 같은 곳이죠. 베이징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텐진까지 개항, 상하이까지 다 개항되면서 또 텐진 조약, 실제로 북경까지 베이징까지도 함락될 정도로 그 정도로 중국 청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구운 시대에 청나라가 망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서태후까지 나오게 되고 원세계가 결국 멸망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운 시대 왔을 때 중국이 거의 망해간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국은 종합 국력으로 따지면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국력을 따지면 기술력, 미국의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의 1, 10분의 1, 군사력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국이 굉장히 센 줄 알고 있는데 이때도 서양에서는 중국 청나라가 엄청 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아편전쟁에 청나라 개박살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무역전쟁을 하지만 실제로 청나라가 영국한테 개박살 났듯이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나라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2차 아편전쟁 때는 프랑스까지 가세야 하고 미국까지 가세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만 무역전쟁을 하지만 이제 영국, 프랑스 다 미국 편에 서서 중국한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결국 이때 구운이 와서 청나라가 망하는 시기로 돌입을 하고 물론 이후에 태평천국의 난서부터 해서 중국이 밀란, 반란이 역사적으로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이런 것까지 엄청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명나라는 언제 망했느냐? 명나라가 1664년에 망했는데 이때가 갑진년입니다. 언제냐? 역시 이때도 구운 시대 딱 도래하면서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전서부터 물론 이때 이제 숭덕제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슨 반란이 일어나니? 이자성이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오삼계가 청나라한테 같이 힘을 합쳐서 이자성 몰아내고 결국은 숭덕제는 명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는 자기 딸,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는 목매달아 자살하게 되는데 명나라도 한 200 몇십 년, 청나라도 300년이 채 못 갔고
수나라 같은 경우는 39년 갔고 진나라는 뭐 17년인가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계속 역사적으로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나라가 길게 간 나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광저우 지방이라든지 홍콩 이런 쪽에서 또 티베트 쪽에서 엄청나게 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구운이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땅의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서 물이 들이치고 북쪽에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곤륜산이라고 해서 쿤밍에 가면 곤륜산이 있는데 그쪽서부터 이게 산에 다 들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풍수적으로 이 구운이 오면 중국은 기운이 쇠퇴해서 망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역사적으로 같이 비유기로 해서 구운에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구운의 명나라가 망했고요. 구운의 청나라가 아편전쟁, 두 번의 아편전쟁으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더라. 지금 바로 미국하고 이제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부동산 엄청나게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 지금 파산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실제로 또 돼지열병으로 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거의 과반 이상, 거의 52% 정도를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돼지를 먹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으로 해서 중국의 돼지가 반 이상 엄청나게 도살이 됐죠. 지금 패스트 흑사병이 번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령 도시가 엄청나게 많고, 또 일반 기업들이 지금 막 부도가 나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실제로 중국 자체가 지금 외환 달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1년, 2년 안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역사적인 처한 상황 구운에 왔을 때 풍수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중국이 망했지만 현재 구운이 도래하기 때문에 1840년 경자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2020년 경자년입니다. 즉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결국은 미국 때문에 중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영국 때문에 망했죠. 물론 그때 미국도 아편을 팔고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서 힘을 합해서 결국 베이징까지 쳐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 구운이 와서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언제? 경자, 신축, 이민년.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1, 2년 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으로 중국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이유는 지금 처한 상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중국을 지투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지만 청나라가 그렇게 맥없이,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종이호랑이다. 결국 현재의 중국도 종이호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또 우리나라한테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입힌 이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후에 멸망한 왕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과의 처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홍콩 문제도 있죠. 광저우, 티베트, 신장 위구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도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다. 더군다나 시진핑이가 황제처럼 시황제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독재를 하고 있고, 지금 정적들을 다 숙청하면서 심지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제가 봤을 때 2년 내로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5년 안으로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풍수적으로 또 현재 처한 상황으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시간을 좀 최대한 좁혀서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 또 오래 하면 자세히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었고요. 구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경이 들어오는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려시대 경인년 무신 반란서부터 또 1960년 경자년에 4.19서부터 61년 신축년에 5.16 혁명서부터 뭐 이런 거 쭉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 국군에 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